우리는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시작하고 학교에 가면 친구라는 관계를 만들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 동료라는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면 또 다른 가족 관계가 생기고 이렇게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도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것, 하루 종일 마음 무겁게 하는 것, 가슴 아프게 하는 것,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일 때문에 괴로운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 때문이고,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많은 경우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맞춰가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완전히 끊을 수도 없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사람은 결국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피곤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관계가 버거워.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했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평생 겪어온 인간관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지혜로운 거리 두는 법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통찰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필연적인 고통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관계가 고통이라니, 그럼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건가? 하지만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이것이 단순한 냉소가 아니라 깊은 통찰임을 알게 됩니다. 왜 인간관계는 우리를 괴롭힐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각자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해받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상대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한 일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배려받고 싶습니다. 나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상대는 존중받고 싶습니다. 나를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각자의 욕망이 부딪히는 순간 그곳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좀 효도해 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내 인생이 바쁘고 힘든데 왜 나만 일해야 해?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둘 다 자기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친구니까
자주 연락하고 만나야지. 하지만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쁜데 왜 자꾸 연락하지? 나는 관심의 표현으로 연락했는데. 상대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지? 둘 다 자기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느끼고 같은 말을 듣고도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 그러니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것이 인간관계가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기대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람을 많이 알수록 마음은 더 쉽게 지친다. 왜냐하면 관계가 많아질수록 부딪힐 일도 많아지고 실망할 일도 많아지고 상처받을 일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 채 관계를 늘리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알아야 좋지. 인맥이 넓어야 도움이 되지. 관계가 많으면 외롭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관계를 늘립니다. 하지만 관계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외롭고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으로 기대를 꼽았습니다. 기대는 인간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오래된 친구니까 알아줄 거야. 가까운 사람이니까 배려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기대와 다릅니다. 가족이어도 이해 못 받을 때가 있고 오래된 친구도 내 마음 몰라줄 때가 있고 가까운 사람도 배려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이 실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나. 친구 사이에 이럴 수가.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자식은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한다. 이 기대의 충돌이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든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 정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왜 항상 부모 말대로만 해야 해?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가 다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친구가 이럴 수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는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상대가 이렇게 해줄 거라는 나만의 상상일 뿐. 상대는 그럴 의무가 없다.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럼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건가? 기대하지 말고 살라는 건가?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의도는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상대에게 내 행복을 맡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상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가 무언가 해주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상대가 못 해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좀처럼 상처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큰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없어도 괜찮을 수 있다. 이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조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이 이야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혼자서는 너무 추우니까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아야,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니 다시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다가갑니다. 또 가시에 찔립니다. 이렇게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 서로의 체온을 나눌 수 있지만 가시에 찔리지는 않는 그런 거리.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도 정확히 이와 같다. 우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혼자서는 힘들고,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의 단점이 보이고, 상대의 나쁜 습관이 보이고, 상대의 이기적인 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딪힙니다. 왜 이렇게 하지? 왜 내 말은 안 들어주지? 왜 나만 양보해야 하지?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이 사람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낫겠어.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다시 외롭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다시 가까워지려 하고 또 부딪히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완벽한 거리란 없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적당한 거리는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상대를 존중하되 나를 잃지 않는 거리. 함께 있되 혼자일 수 있는 거리. 도와줄 수 있되 의존하지 않는 거리.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거리입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가 편안한 관계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만들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았고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신가요? 사람이 그리워지지 않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속에 오래 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행동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압박.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하면 이상하게 볼까?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 모든 기준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옷을 벗고 편한 옷을 입을 수 있고, 격식, 차림 말투가 아니라 편한 말투로 혼잣말할 수 있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람들 속에서만 살다 보면 진짜 나를 잃어버린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계속 함께 있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상대에게 맞추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사라지고 상대만 남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억지로 맞추는 것은 언젠가 한계가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나를 되찾습니다. 아, 나는 이런 게 좋았지. 아,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었지.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편안할 수 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진정으로 편안하지 못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적으면 외로운 인생 아닌가요? 나이 들어 혼자면 불쌍한 거 아닌가요?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깊은 관계 몇 개면 충분하다. 관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만 아는 사람 100명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 1명이 더 소중합니다. 형식적으로 연락하는 사람 10명보다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1명이 더 가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소모시킨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맞춰야 할 것이 많아지고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경조사가 많아집니다. 이 사람 결혼식, 저 사람 장례식, 이 사람 생일, 저 사람 돌잔치, 끝도 없이 챙겨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신경도 쓰입니다. 안 갈 수도 없고 안 주고 싶지만 줘야 하고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진심이 없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심이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의무다. 의무가 많을수록 삶은 무거워진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삶은 충분히 단단해진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에서 해방되어 더 자유로워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마 한두 명, 많아야 서너 명일 것입니다. 그 한두 명이 진짜 소중한 관계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알고 지내는 사람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내 마음까지 맡기지는 말라. 이 말이 처음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마음을 맡기지 말라니. 하지만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완전히 끊을 수도 없고 사람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에게 완전히 기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수 없고, 언제나 나를 이해해 줄 수 없고,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기대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간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기대하지 않고, 너무 매달리지 않고,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오래가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결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상대의 장점을 보며 감사하고 상대의 단점은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둘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너무 붙어 있으면 답답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과도하게 희생하지 마십시오. 내가 희생하면 상대도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넷째, 나를 먼저 챙기십시오. 남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계를 정리할 줄 아십시오.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일방적인 관계, 의무감만 남은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관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한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야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인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말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관계가 버거워진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애쓰고 있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관계는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완벽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혼자 있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함께 있을 수 있고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 한마디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도 조금의 여유와 거리가 생기길 바랍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조금 물러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